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남스타의 부동산 성공시대 유튜브는 제가 직접 찍고 편집하고 저 혼자 다 하는 제 이름 걸고 하는 채널입니다. 누가 원고를 써주면 저는 앵무새처럼 얘기만 하고 뭐 그런 채널 아닙니다. 제가 고객분들 직접 만나고 현장 뛰고 하면서 보고 느끼는 생각들, 그리고 자료에 기반한 지역 분석 같은 것들을 고객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만드는 영상들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나갔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22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면서 하반기 투자 대책을 좀 세워봐야겠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기사 내용 기억하시죠? 이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강남 3구에서 매매가 10억에서 50억 원 이하 꼬마 빌딩의 거래 건수가 줄고 평균 가격이 빠지고 있다. 서울 외곽 지역부터 가격 하락의 지표들이 보이고 그게 강남 3구에도 드디어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강남 3구에서 50억 밑으로 꼬마 빌딩 사기 힘들어진 지 되게 오래됐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 20억 들고 강남에 한 50억 정도 하는 꼬마 빌딩 매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정말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투자 성공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강남에 50억 미만 건물이면 대부분 뭐 2면에 3면, 4면, 그도 아니면 뭐 자루형 입지 이런 곳들이었고, 다가구 다세대여서 근생 건물로 취득하려면 명도나 용도 변경 이슈가 좀 빡센 곳들, 명도가 돼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쳐도 근생으로 이 건물을 바꿔놨을 때 이 입지에 임대가 맞춰질까? 할 만한 입지들. 강남권에서 50억 미만 건물들은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사실 강남 3구에서 이 금액대 건물이 올해 67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할 정도 아닌가요? 이제 사실상 50억 미만 빌딩을 강남권에서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아졌습니다. 접근 가능한 금액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문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죠. 이제 강남권에서 50억 미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은 그만큼 입지적으로 중심에서 계속 밀려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들은 당연히 지금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입지 떨어지는 곳부터 가격 빠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표상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죠. 근데 이 10억에서 50억 사이 빌딩이 아니고 전체로 한번 보세요. 거래 건수는 많이 줄었죠. 근데 평당 금액은 올랐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강남 3구의 주요 입지들은 아직도 가격 견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강남의 콧대 높던 진입 문턱 자체가 계속 떨어지겠지, 낮아지겠지 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떨어지는 곳들만 떨어지는 겁니다. 중심 입지들은 오름 폭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입지의 양극화. 이거는 강남과 강남이 아닌 곳의 양극화도 있지만 강남 내에서도 좋은 입지와 아닌 입지의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금리 인상 시기에 너도 나도 관망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어중간했던 수요들이 빠지고 있는데, 당연히 알짜배기 입지가 아니라면 좋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될 수가 없는 시기죠.
근데 정말 진성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입지들의 가격 하락, 거래 건수 감소 같은 것들은 사실상 필요 없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그런 떨어지는 입지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 입지들의 문턱만 낮아지는 거지, 대기 수요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고 싶은 입지들의 문턱은 당장에 낮아지긴 힘듭니다. 계속 시장을 주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강남권에서도 4대 대로, 그리고 역세권,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요 입지들은 아직 굳건합니다. 그리고 21년, 20년도만큼은 아니어도 올해에도 꾸준히 강남권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거래 내역 뜨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22년도 거래 내역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네. 다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꾸준히 손바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관망? 아니면 투자 포기? 아니요. 그냥 현금으로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시기에는 사실상 자금 여유 있는 매수자들끼리의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쿼티 높여서 선점해 놔야 하는 시기인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상 매매 금액의 반 이상의 자금은 들고 계셔야 좀 해볼만 하다 느껴지실 겁니다, 요즘은. 더 보수적이신 분들은 뭐 7, 80%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건 사실 뭐 딱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금액대와 투자 방향을 설정하셔야겠죠. 기사에 나오는 이 빌딩 코스모타워 어딘지 아시죠? 교정공제회에서 1120억이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서 화제였죠. 이 건물 왜 샀을까요? 단순히 현재 공실 없고 임차 내역 좋고 수익률 괜찮아서? 물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본 거죠. 왕십리, 거점입니다. TOD 개발의 핵심 축 중에 한 곳이죠. 삼성역과 연결되는 GTX-C 노선에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동북선까지 완전 교통의 요지죠. 제가 TOD 개발, 컴팩트 개발 중요하다고 국토종합계획 자료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중심지들, 거점의 가치를 기업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이 아니어도 이런 거점의 랜드마크격 건물들을 선점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라고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죠. 이 건물 거의 평당 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이 일대 최고가 경신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강남이든 호재 풍부한 거점이든 움직이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게 팩트죠. 그래서 자금 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원하시는 지역이나 입지, 시장 상황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노력하고 계신 만큼 분명히 기회는 오니까 희망 잃지 말고 좋은 건물 매입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할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입지가 가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도움 되실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 변하는 상황들 도움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전달 드리겠습니다. 빌딩 관련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바빠서 문의, 문자 답변이 좀 많이 밀려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다 연락드릴게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